안녕하세요, K리치입니다. 이번에 이제 에어드랍 수익 이제 얼마나 될까 요거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에어드랍 수익금 관련된 내용이랑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좀 질문사항 굵직한 것만 몇 개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혹시 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동영상 댓글이나 채널에 와서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에어드랍 수익률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조건을 좀 설정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50불, 100불 이하의 정말 극소액들 있잖아요. 이런 소액들은 좀 제외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짜잘하게 보면 이제 그 에어드랍 작업하는 지갑들 보면은 막 밈코인 같은 거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밈코인들이 막 그 뭐 스캠 같은 것도 많지만 실제로 거래가 되는 그런 밈코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지갑 이제 소매넣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텍 막 이런 것처럼 이제 예치작이랑 비슷한 이제 돈을 넣는 만큼 받는 그런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은 제외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고래분들은 이 영상 안 보고 계시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좀 짜잘한 걸 제외하고 이제 굵직한 것들만 최근 걸로 최근 3개월 걸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푸르 PURR 요거 이제 그 하이퍼리퀴드 이제 그 포인트 작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코인 요거 에어드랍을 받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23년도 11월에 이제 작업을 저는 했었고요. 빨리 하신 분들은 이제 10월 달부터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네. 일단 5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드인데,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치작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넣은 만큼 이제 포인트를 분배받아서 이제 받는 건데, 이건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넣은 이유가 소액, 그러니까 50불 이상의 금액만 만약에 넘겨서 예치를 했었어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줬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5,000 포인트 정도 줬었는데, 제가 알기로 5,000 포인트가 막 한 12더 22더 정도를 넣는 거를 거의 한 1, 2주 동안 넣어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포인트를 초기 기여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분배를 해줬고, 이게 굉장히 큰 수익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은 정말 대망의 피자. 피자 요거 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않게 나온 건데, 유니사트 지갑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줬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VM 작업한다고 유니사트 지갑을 좀 사용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로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수익을 좀 크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보시면 푸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금 대비 회수금 100% 이상이라고 작성을 해놓은 거는,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물 거래소 이제 퍼프텍스다 보니까 요거 그때 당시 작업할 때 저는 이제 그냥 수수료 태우기로 막 그냥 약간 워시 트레이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거래량만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사팔사팔 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태웠던 이제 그 투자금 대비 이제 100% 이상, 그러니까 제가 1,000원을 투자했으면 2,000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을 이미 태웠으니까 1,000원은 이제 원금이 마이너스가 난 거고, 2,000원이 나왔으면 1,000원 원금 회수하고 1,000원의 수익이 더 난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회수를 했었고요. 그 5월에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치작이에요. 예치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불 이상만 넣으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운이 좋게 저는 이제 이거를 막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씩 좀 계정별로 뿌렸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나온 금액이 이제 에어드랍을 모드를 받았는데, 그것들을 다 파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정당. 네. 그러면 괜찮죠? 어쨌든 뭐 제가 원래 투자했던 그 투자금 같은 경우는 잃은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것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짜잘하게 뭐 아이오닉이나 이제 킴리 익스체인지 막 이런 것처럼 그 모드 내에 이제 디앱들 있거든요. 그 디앱들 그 애드도 좀 짜잘하게 받긴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드 에어드랍이 또 진행됐었던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계정별로 좀 상이한 게 있어서 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것도 이제 투자 대비 이제 회수금이 100% 이상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 이제 피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해자스러운 이제 이벤트였죠.
그래서 요거는 계정당 막 정말 거의 한 700불, 800불씩 좀 챙겨줬던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네, 저는 이제 3, 4불에 다 팔았습니다. 저는 이제 에어드랍 받으면 다 그 즉시 판다는 주의라서 팔아버려서 그만큼 못 먹긴 했는데 어쨌든 투자한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 400불씩 뽑았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에어드랍 이제 Q&A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에어드랍 이제 그 Q&A 정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주변에서 굵직한 것들로만 좀 얘기가 들렸던 것들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에어드랍 끝물 아니냐,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다. 최근에 워낙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좀 안 먹여주는 그게 좀 많다 보니까 좀 이제 끝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원래 약간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에어드랍에 막 이제 그 몰리고 이제 목맬 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큰 거 하나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NFP 프롬프트, 그게 좀 크게 먹여줬었죠. 이런 뭔가 아비트럼 때도 그렇고 크게 에어드랍이 한번 빵 터졌을 때 다들 막 에어드랍에 관심을 가져요. 야, 씨, 나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10개, 20개 중에 진짜 맛있게 먹여주는 건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잘 안 먹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요. 아, 이거 안 먹여주나 보다. 지칩니다. 이렇게 지치고 나서,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좀 점점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터지는 게 하나씩 나와요. 요게 항상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좀 이루어졌던 어떤 에어드랍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뭐 끝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냥 묵묵하게 이제 하는 게 결국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프가 좀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젝트 작업을 어떤 걸 해야 되냐, 너무 많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하이프가 크다고 무조건 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이프가 크고 그만큼 이제 잠재성이 큰 프로젝트들은 가능하면 전 다 하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무조건 그런 걸로만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랩스한테 투자를 받았대, 또는 어디로부터 뭐 얼마를 투자를 받았대, 요걸로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2023년에 가장 큰 하이프를 받았던 프로젝트가 딱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GK싱크, 하나가 레이어제로, 하나가 스타크넷이에요. 이 3개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2023년에 가장 큰 하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에어드랍 프로젝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결과물 어떤가요? 뭐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지금 GK싱크랑 레이어제로 보면 스타크넷이 해자죠.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지갑 보유 잔액으로 시비를 걸렀는데 유동성 제공을 하는 건 지갑 잔액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빌 기준을 세워서 이제 좀 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말도 안 되는데, 그때 스타크넷 욕을 엄청 했죠. 근데 이제 레이어제로나 GK싱크도 지금 난리죠. 난리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이프가 크고 뭐 이게 투자를 많이 받고 이것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선별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선별할 때 어떻게 선별하느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것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치작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돈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여기 묶이는 동안은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더리움으로 예치를 하는데 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예치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돈은 명백히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시간. 그러니까 에어드랍 작업을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작업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면 그만큼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하는 거가 되는 거고 기회비용을 잃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투입해야 되는 돈과 시간에 대비해서 나올 만한 게 클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올 만한 아웃풋이 적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해야 되는 작업이 하루에 딸깍 한 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출첵 하나 한다든지 이런 거 진짜 몇 초면 끝나는 거, 이런 거는 투자할 만하지 않나요? 제가 뭐 하루에 만약에 뭐 한 20초를 투자를 한다, 그럼 뭐 한 달이면 뭐 한 10분 투자하는 거죠. 600초니까. 한 달에 10분이고 1년 해봤자 그럼 제가 뭐 한 100분 한 2시간 투자하는 건데, 이 정도는 제가 아무것도 리턴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포모 오기 싫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채널에는 제가 직접 하는 것들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채널 공지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뭐 이게 뭐 홍보하기가 좋으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전 제가 직접 하는 것들만 좀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들 보면은 좀 약간 마이너한 것도 있고 또 메이저스러운 거를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0일 같은 경우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프로젝트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갑이 보유하고 있는 잔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뭐 이제 유동성 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준이 달라서 제가 그냥 조심하고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출금 같은 경우만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입출금 주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갑끼리의 이동이라든지 또 지갑에서 하나의 그 거래소 입금 주소로 입금을 다 해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좀 조심하고 있어요. 원래는 뭐 거래 유형, 뭐 행동 패턴 이런 것도 다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지갑이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외에도 조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을 전 다 조심하고 있진 않고요. 진짜 막말로 시비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잡히고 있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라서 이왕 하실 거면 다 계정을 하실 거면 안 잡히는 게 좋은 거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입출금 시간대도 전부 다 다르게 입출금하는 금액도 다 다르게 그리고 뭐 행동 패턴도 다르게 이렇게 다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 작업 시 이제 당부 사항이 있는데 요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많이 지칠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치실 거고 하기 싫으실 거고 리턴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엉덩이 길게 가져가시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때 주변에 에어드랍 작업에서 이제 수익을 보려면 1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TG가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지갑 자체가 조금 그래야 나이가 좀 차요. 보통 지갑을 만든 지 얼마나 됐느냐 뭐 이 지갑의 첫 트랜잭션이 언제 발생했냐 막 이런 걸 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최소한 지갑 나이가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건 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정도 돼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드린 것들은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잘 안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나중에 이번에 영상 올린 거에서는 이제 그냥 데일리 출석하는 막 그런 것들만 올려드렸는데 그 외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건데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검토를 좀 하셔서 개인적으로 이건 할만하다 싶은 것들은 좀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긴 영상 제가 말이 많았는데 이게 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